혹시 초민감자 혹은 HSP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뭐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뭐 타고난 신경계 기질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설명이 조금 뭐 복잡할 수 있으니까 아주 쉬운 예시로 몇 가지를 들어볼게요. 음, 남들은 별 생각 없이 던질 한마디나 뭐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람들, 뭐 아니면은 친한 사람들과 즐겁게 만나고 돌아왔는데도 집에 오면 마치 모든 에너지가 좀 빠져나간 것 같이 털썩 주저앉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야기하고 좀 비슷하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누군가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좀 마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소리처럼 계속 울리곤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무슨 뭐 큰일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다녀오면 꼭 체하거나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기도 하고, 뭐 길을 걸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어도 뭐 타이어의 아주 작은 마찰음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먼저 들려서 아, 뒤에서 차가 오는구나 하고 알아채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 HSP라는 거는 단순하게 뭐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피곤하게 산다라기보다는 남들보다 좀 더 감각에 대한 안테나가 훨씬 더 높게 서 있어서 주변의 아주 작은 정보들까지도 전부 인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나도 약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LCSP인 사람들은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라는 걸 한시도 쉬지 못하는 부류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질에는 분명히 뭐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과 단점 동시에 존재하죠. 사실 저는 취업하기 전까지는 저 스스로가 영업직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교 회장이나 뭐 동아리 회장, 대학교에서 과 학생회장까지 늘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에 있었고 친구도 두루두루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항상 몸이 피곤하고 속도 자주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지만 어릴 땐 뭐 친구나 교우 관계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스스로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까맣게 착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던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제안이나 그런 것을 잘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뢰도 비교적으로 좀 쉽게 얻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영업이 적성에 잘 맞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었습니다. 뭐 사실은 제 자신을 미친 듯이 소모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도 말이죠. 그때는 그게 에너지를 갉아먹는 건 줄도 잘 몰랐었어요. 남들도 다 나처럼 이렇게 어떤 활동들을 하거나 뭘 하고 오면은 힘들게 견디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혹시 뭐 제 MBTI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INTJ입니다. 내향적이고 상상이 많고 직관적이면서 모든 일이 내 계획과 통제 하에 있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그런 성향이죠.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 이런 저에게 HSP라는 기질은 뭐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저의 첫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뭐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을 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제 기질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던 거죠. 뭐 고객한테 듣는 말들도 있고 또 선배들의 모진 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객을 만났을 때 뭐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라는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과 연쇄 반응.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입 밖으로 내뱉는 거는 거의 없는 거죠. 생각만 하느라고. 이러면서 오는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이제 표정이나 뭐 몸짓 이런 것들을 보고 계속 눈치 보게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전부 다 신경이 안 쓰이는 것들이 없었어요. 모든 영업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이제 뭐 팀장님의 이제 무리한 요구도 있었고 그 요구로 인해서 고객한테 요청을 했었을 때 전화로 진짜 뭐 막말로 쌍욕을 정말 다 섞어서 5분 정도 동안 계속 뭐 욕설하고 폭언 섞어가면서 들었던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굳게 믿고 있었던 팀장님의 배신 아닌 배신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겹치면서 첫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좀 괜찮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외국계 제약사로 이직을 했죠. 뭐 그런 기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외국계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나은 환경이겠지. 뭐 실제로도 뭐 함께 일했던 스태프 조직 분들도 그렇고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적응하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제약 영업사원이 겪는 환경으로서 치열한 좀 갑을 관계, 그러니까 그이 갑을 관계라는 게 영업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보통 많이들 겪는 관계라고 하지만 특히나 제가 겪었던 상황에서는 이 제약업계나 의료기기 이쪽이 보면은 그게 정말 좀 극대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갑을 관계 속에서 매일 극도로 소진되는 건 똑같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좋은 분들은 많긴 하지만 내가 느끼는 이런 내 안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스쳐가는 복잡한 생각들은 그대로였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지치는 마음은 그대로더라고요. 결국에는 적어도 이 환경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다시 짐을 싸야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가전 회사 그리고 지금의 이제 IT 회사까지 연이어 계속해서 이직을 하고 옮겨왔는데요. 네 번이나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동안 이유는 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환경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좀 더 나는 더 맞는 환경에 가면은 괜찮을 것이다. 나는 그래도 영업직을 잘할 수 있다. 잘 수행할 수 있다. 근데 환경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가 가루가 되어버리고 있다. 내 정신이 갉아먹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환경이 바뀌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굳게 믿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옮겨왔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얻은 결과는 딱 하나로 귀결됐습니다. 뭔가 스스로가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느끼면서 정신과를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게 됐던 연유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스스로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한번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마음에 대한 검진을 같이 받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검진센터에서 저에게 이제 말을 해줬는데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은 편에 속해 있어서 이 검진 결과서를 들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을 하면 초기 진료 및 상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러니 좀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를 해줘서 제가 한번 가보게 됐고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결과지를 갖고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하고 불안장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런 정신적 질환 하나쯤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 스스로한테는 좀 뭔가 충격이었던 순간 중에 하나이긴 했죠. 그런데도 저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난 영업이 맞아. 난 이 업계나 환경이 안 맞아서 이렇게 내가 힘든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직무는 그대로 둔 채로 업계만 계속해서 바꾸면서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업계가 아니라 영업이라는 그 직무 그 자체였던 거예요. 회사들을 보다 보면은 그 영업이라는 직무가 굉장히 고도화된 조직과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갔을 때 이제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는 이런 풍경을 좀 마주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매 순간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대화들이 있고, 그게 이제 고객이든 아니면 내부에서든요. 그리고 뭐 성별의 뭐 비율과 비중에 관계없이 좀 짙게 깔려 있는 거친 수직적인 뭐 군대식 조직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약육강식의 분위기 속에서 오가는 날카로운 언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치열한 실적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기적인 분위기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제가 마주치고 좀 경험을 해 왔었는데, 물론 이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아닌 환경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좋은 분위기고, 아무리 개인의 실적이라도 팀이 다 같이 움직이고. 하지만 최소한 제가 경험했던 환경은 이랬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환경이 뭐잘 맞거나 뭐 아니면 어떠한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뭐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삶을 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바라봤던 시선에서는 저를 상처내는 요소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약 만 7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 속에서 저는 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도 해낼 수 있어. 그래도 난 영업이 맞아. 라면서 이제 저 스스로를 좀 채찍질을 하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좀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원래는 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제 어쨌든 한두 마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혼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혼자 방구석에 가만히 쪼그려 있다든가, 일상에서 사람에 치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있거나 주말 같은 이런 시간만큼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가면서 자발적인 좀 외톨이가 되어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뭐 우울에 관련된 이런 증상들, 그리고 불안장애까지 더해서 머리에 동전 한 500원짜리만한 원형 탈모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긴 했는데, 뭐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통해서 이제 볼 때 참 스스로가 속상하고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소모해가면서 계속해서 버텨야 되고, 여기서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아지고요. MBTI 검사를 통해서 뭐 MBTI도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뭐 대략적인 제 성향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성향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야 HSP라는 이런 개념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HSP라는 기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는 진단 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해보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만점이 한 180점, 180 몇 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170점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쭉 보니까 아주 예민한 편인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좀 비로소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내가 느끼던 모든 감각이 남들과는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었어요. 뭐 제가 느끼던 작은 소리, 그리고 미세한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 그리고 뭐 쉼 없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불어오던 이런 생각들이 남들과는 달랐던 이유가 바로 이 기질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게 된 거죠.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어떤 질환이나 병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리고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게 아니더라도 후천적으로 살아오면서 만들어져 온 저의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망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나란 인간, 나란 사람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영업직이 아니라면 훗날 나는 어떤 일,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당장 이런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듬어가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이 HSP라는 기질을 활용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방법은 없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이래서 너무 힘들어가 아니라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적용해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나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적합한 일은 무엇일까? 진짜 적합한 방식은 무엇일까를 깊이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가득 차서 넘쳐나던 이런 생각들을 차분하게 좀 말로 뱉어가면서 정리도 하고 세상 밖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창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 채널과 영상들을 통해서 저처럼 이런 안테나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피곤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쨌든 간에 7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4번의 이직을 좀 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나를 앞으로 찾아가는 과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좀 남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오늘 뭐 간단한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걸 들으시면서 이거 굉장히 내 이야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되게 이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다양하고 거칠고 이런 자극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남들처럼 이런 것들에 덤덤해지지 못할까? 쉽게 보내지 못할까? 스스로를 탓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런 섬세한 안테나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모든 감각들을 누구보다 좀 깊게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더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아름답게 느끼거나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좀 변형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조금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그저 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느끼는 감각의 결이 조금 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이런 우리가 느끼는 피로함과 지침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안테나들은 조금 내려놓고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이번 한 달 고생 많았던 스스로한테 견뎌내느라고 고생했다. 견뎌내느라고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한마디 스스로에게 좀 따뜻하게 건네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늘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저와 이런 비슷한 마음이나 생각을 느껴보신 적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